네, 지난번에 이어서 실제로 구소련,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영토입니다. 아랄해. 아랄해라는 거는 내륙 호수인데 카스피해처럼 전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호수라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사실은 과거에는 상당히 넓은 면적, 높이가 300km, 가로가 한 400km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호수라서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가끔씩 크루즈가 있기도 한 정도로 투어도 하고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971년 사실은 바얀 비세노바라는 여성의 이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이 되어서 사실은 배를 타고 배 이름도 중요합니다. 레프 베르그호라는 연구선인데 아랄함대 소속입니다. 이 배를 타고 아랄해를 돌아다니면서 물론 중간 기착지에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러나 주로 플랑크톤을 채취하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8월까지의 여행을 한 후 갑자기 아랄스크라는 본래 거주지인 도시로 되돌아오자마자 첫날 피부 증상도 나타나고 발열이 생기고 발진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스몰팍스로 진단이 됐는데 정확하게 그로부터 첫 증상이 나타난 2주 후에 9살 먹은 남동생이 또 스몰팍스가 진단이 되었고 그 남동생의 담임 선생님도 그 후에 스몰팍스로 확인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담임 선생은 결국 사망을 했고 묘하게 대부분의 과거 소련 거주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의 100% 스몰팍스 백신을 맞았는데 그 담임은 백신을 안 맞은 분이고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 또 2명의 사망자가 더 나왔는데 다 영유아였습니다. 영유아는 스몰팍스 백신이 워낙 접종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되게 연령이 높은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접종을 맞은 기억이 납니다만 연령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접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과연 스몰팍스일까요? 스몰팍스가 맞았습니다. 또 출혈형이었습니다. 뭔가 변종된 바이러스 타입이었습니다. 소련은 1938년 마지막 환자 발생을 이래 전혀 스몰팍스에 대한 환자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오리진이 어디냐는 거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고서가 2002년에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가 제목이 1971 Smallpox Epidemic in Aralsk, 카자흐스탄 and the Soviet Biological Warfare Program. 미국의 연구자들이 이 보고서를 내서 역학적인 내용이 충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1971년 말씀드린 레프 베르그라는 그 연구선의 운항 일과 또 중간 기착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여성 연구원만 걸렸을까요? 이 여성 연구원이 가장 젊었고 말단 지원이었기 때문에 새벽에 선상에서 플랑크톤을 채취하는 그물을 기어 올리고 또 다시 뿌리고 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근에 사실은 그 섬 이름도 매우 중요한데 브로즈데니아 섬이 있는데 여기에 과거 소련 정부의 비밀 생물무기 제조 및 실험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지역은 항상 남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실험실의 요원들은 안심하고 여기서 실험을 했다고 하며 이 지점으로부터 15km 이내에 접근한 배에 사실은 아마 스몰팍스가 전파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40km 이상 이내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그런 조치가 있었지만 이 연구소는 그 안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의문이 남습니다. 스몰팍스는 포마이트, 과거에 사실은 1m, 2m 이내로 접근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려면 바람을 타야 되고 에어로졸라이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에어로졸라이제이션이 되는 기술이 소련이 있었다면, 지금도 있다면 생물 무기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2002년에 미국의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것을 의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련은 비밀리에 스몰팍스의 에어로졸라이제이션 기술까지 획득하고 생물 무기로 하는 실험까지 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고 그 바이러스는 지금 찾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손에 남아 있을지.
이 마이크로브라는 책의 이 단락의 마지막에서는 전 세계에서 북한이 군인들을 대상으로 스몰박스 백시네이션을 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까지 그런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당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스몰박스 백시네이션을 맞는다는 것을 미국 측의 어떤 보고서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챗GPT나 여러 가지를 뒤져도 이스라엘도 접종을 한다는 내용이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1971년 그 사건을 토대로 과거 소련은 스몰박스에 대한 에어로졸라이제이션 기술과 함께 바이오 워페어, 생물학적 무기로서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더 두려운 것은 그 기술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고 누구의 손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이 더 두려운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인류가 스몰박스를 이라디케이션 시켰지만 박멸 이후 접종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만약 더 강독화된 출혈형 스몰박스가 에어로졸라이제이션 된 상태로 뿌려진다면 끔찍한 일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마이크로브라는 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길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좀 따로 있긴 한데 개인적인 이유가 그 부분도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